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의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나 의원 원장과 또 부인의 불법 의료 행위 사실도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다나 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네. 처음에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후진국형 의료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주일 전이죠. 지난 20일에 이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나 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 18명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제 이러한 사건은 그 전날이죠. 19일에 양천구 보건소에 제보가 접수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역학조사는 2008년, 그러니까 다나 의원이 개원한 이후 이제 병원에 다녀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예. 어제 기준으로 67명의 환자를 확인했고요. 예. 현재까지 2,200여 명 중에서 600명의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단 감염의 원인을 보건당국도 이제 수액 주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다, 혈류 감염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바로 다나 의원의 원장 그리고 원장의 부인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가 이제 C형 간염에 감염이 된 건데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원장의 부인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서 이제 불법 의료 행위,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에게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열의 그런 지시를 내려서 지금 예. 논란이 있고 또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다나 의원 그 원장이 2012년에 교통사고 이후에 그 뇌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네. 심각한 이제 후유증이 있는데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데도 지금 진료를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천구 보건소는 현재 그 원장과 원장 부인에게 그 불법 의료 행위를 이유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원장의 좀 이러한 건강 상태와 주사기 재사용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예.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데 있어서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C형 간염이라는 게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서 옮을 수 있는 감염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혈액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간 세포를 감염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간염 현상을 네.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C형 간염인지 모르고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선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한 전체 감염자의 15% 내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나머지 한 80에서 85% 정도는 증상을 모르는 상태로 만성으로 이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날 때 피로하거나 뭐 식욕부진이거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심각한 뭐 우리 메르스에서 본 것처럼 아주 심각하기보다는 예. 피곤하고 그런 정도의 좀 순한 그런 형태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예. 상당히 많은 감염자들인 경우에는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있어서 만성으로 이어지면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급성이든 만성이든 일단 치료는 되는데요. 예. 우선은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도 한 10% 정도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만성으로 가는 것은 한 80% 정도가 만성으로 가게 되는데 만성으로 가게 되더라도 전체 환자들을 100이라고 할 때 한 85에서 90명 정도는 완전히 완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완치가 되고 만성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10%에서 30% 정도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 처음에 감염된 사람 전체 수로 하면은 네. 한 뭐 8%에서 한 24% 정도의 사람들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행이 된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더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게 뭐 10년 이상 뒤에 너무 굉장히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우선은 만성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뭐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는 분들은 예. 또 긴 시간을 통해서 간의 이상을 기능 이상을 초래하면서 간경변이나 간암이 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주의 깊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네. 치료도 집중 치료를 4에서 6주간 받아야 되고 예. 또 치료 비용도 꽤 많이 드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감염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지수 기자가 감염의 원인을 주사기 재사용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더라고요. 바늘의 재사용 혹은 몸통의 재사용 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네, 이제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매일마다 이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어제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그 혈류 감염이고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주사기 재사용이 원장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느냐 네. 이거를 이제 캐고 있는데 관건은 또 주사기 재사용을 왜 했을까? 예. 의사라면 의료인들 사이에서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 밖의 행동인데 네. 왜 이거 하루에 한 개에 100원도 안 되는 그 주사기를 재사용을 하고 재사용하면 당연히 그 여러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 알고서도 과연 왜 했을까? 그리고 이 지금 원장이 2012년에 이제 뇌 손상 이후에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뇌에 그 어떤 출혈이 발생하면 그게 출혈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성격이 변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 습관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전두엽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까지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예. 2012년 이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고 지금 원장은 그 전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건당국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 의사의 말을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그거에 어떠한 좀 관련성을 밝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좀 특이했던 게 한 의사가 이제 19일에 제보가 됐고 16일에 의료인 인터넷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이제 양천구에 있는 한 그 의원급 병원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러한 글들을 올라왔는데 예.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원장의 부인이 본인이 C형 간염에 감염이 된 걸 알고 불법 의료 행위, 그러니까 체열을 이제 환자들의 대상으로 하면서 이런 게 좀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올라갔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혹시 비용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지만 100원도 안 낸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밝혀내야 하는 것이 원장의 어떤 뇌 병변 장애와 주사기 재사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거는 뭐 당국이 밝혀내야 예.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값싼 주사기를 재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의료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교육도 철저하고 또 이런 주사기는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소독이나 멸균이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예, 예.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게 석연치가 않고 예. 그다음에 재사용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재사용을 했길래 애초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다른 수액을 맞은 사람에게로 전파가 됐는지 이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예.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단순한 무지에 의한 사고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 예. 어떤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도 저는 굉장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5원 내지 50원밖에 하지 않는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지금 우리는 C형 간염 바이러스만 문제가 되고 있다 뿐이지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는 에이즈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만일에 지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25원에서 50원밖에 안 하는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그 행위가 단순히 고의성이 전혀 없는 그냥 무지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또는 의도성이 있는 어떤 범죄 행위인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나쁜 의도나 고의성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병원에 원한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의도적으로 내가 이 C형 간염 자체를 혹은 혈액을 매개로 하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 병원에 다니는 어떤 환자들에게 퍼뜨려 보겠다라는 고의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러니까, 원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이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혈액을 매개로 해서 병원에 어떤 악감정을 가진 그런 사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런 유사 사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그 병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은 매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주사를 놓는 주체가 그 고의성이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원장이나 지금 밝혀진 대로 원장 부인이나 간호조무사 이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사기를 재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고 또 주사기를 재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에 아주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그 의료 행위를 한 병원장이나 의사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사기를 이렇게 값싼 주사기를 재활용 내지 재사용한다고 하는 게 매우 석연치가 않고 또 이렇게 광범위한 상당히 많은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매우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정밀한 조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섬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병원 책임자는 일단 원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고 지금 그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어쨌든 지금 원장과 원장 부인이 이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경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고발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를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처벌적인 편이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생각해 둬야 할 게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떤 그 면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인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의료진 같은 경우는 뭐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각 협회마다 보통 2, 3년에 한 번씩 교육이란 걸 받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면허가 쭉 가게 되는데 그 교육은 사실상 어떤 출석만 하게 되면 이수가 되는 거라서 이걸 뭐 종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면허가. 근데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영국 그런 선진국에서는 2, 3년마다 이제 의사라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를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지만 또 내가 3년간 그 면허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의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예. 만약에 이게 뇌 손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또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손떨림이라는 증상이 있고 예. 행여나 어떤 그런 지능적인 거에 연관이 있으면 지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좀 의료인의 어떤 그런 심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나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내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가 우리가 이제 작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예. 일시적으로 잠깐 기절하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제 곧바로 정신이 돌아왔고 경미한 증상이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랑 관계가 없는 이제 의사에게서 소견서라고 하죠. 의사 예. 소견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런 소견서를 받아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사한 바가 큽니다. 네. 의료 면허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나 의원이라는 곳이 그 수액 주사, 저희가 뭐 피로 회복 주사라고 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기 재사용으로 시형 간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혹시라도 그 수액 주사 안에 어떤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섞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거든요.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재방문을 하고 예. 그 병원을 같은 분들이 계속 가고 뭐 이랬던 것처럼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한 물질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쭉 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예. 뭐 면역을 좀 증강시키거나 활력을 증강시키거나 또는 뭐 미용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주로 약을 쓴 것 같고 또 스테로이드나 뭐 이뇨제나 이런 걸 복합해서 쓰고 이랬다 그러는데 네. 이런 걸 좀 쓰게 되면은 뭐 관절통도 좀 없어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활력도 증강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중독을 유발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중독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는 다른 하나는 정확히 어떤 성분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라든지 또는 뭐 진통제에 전하는 어떤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예. 또는 뭐 중독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약품을 쓰게 되면은 그 약을 투여받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상당히 순간적으로 활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약을 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온 환자들 중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가 있었고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었었고 확산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분들이 더 내원을 하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네네. 이런 일들이 또 더 확산이 되었을 거고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이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자가 67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 발병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지수 기자. 네,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한 이제 기능성 영양 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어떤 그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주사 처방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나 의원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그 주사 처방률이 98%. 이 말은 100명이 갔으면 98명은 주사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정맥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았다는 건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가 지금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감염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나 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다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가 주사 처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주사 처방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제 보건소에 연락을 하거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그 이제 그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가족이나 지인들은 문제가 예, 없냐고 예. 했지만 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혈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침이나 공기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200여 명 중에 지금 연락이 닿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제 다나 의원 2008년도에 다나 의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뭐 국번 없이 109로 연락을 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2015년 현재이기 때문에 7년 전의 일까지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한번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요. 야생 진드기에 물린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5명이 집단 감염이 됐어요. 이 사건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된, 그러니까 예.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걸린 거는 이제 국내에서 2번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이제 한 병원에서 이제 야생 진드기에 걸린 그 환자를 돌보던 이제 의료진, 간호사와 의사가 5명이 이제 SFTS라고 하죠. 예.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7명 정도가 이 환자를 돌봤는데 예. 미열이랑 이제 어떤 설사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네.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이제 해마다 야생 진드기는 계속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사람 간의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좀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대부분 면역이 강한 분들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큰 문제가 없고요. 예. 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면역성이 아주 낮은 그런 이제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또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도 네네. 뭐 호흡기라든지 또는 체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건 호흡기로? 아니고 예, 예. 그거는 아니고 예, 예. 혈액을 통해서 아마 지금 강원도 이분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예. 결국은 사망하신 환자인데 예.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당히 이 피가 많이 노출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가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가 묻어도 또 예. 내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내가 상처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내 혈액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감염이 되신 의료진들께서는 많이 피가 나온 상태에서 접촉한 분들의 상처를 통해 가지고 아마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아마 바이러스도 지금 검출이 안 되고 하지만 예. 이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감염이 된 제2차 감염이라고 하는 데서 의의가 있고 네. 예. 의료진들이 조금 비교적 많은 수의 의료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야생 진드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었네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호 교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